왜 이렇게 일본 주식이 오르고 있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근데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거는 역시 이 엔저 현상. 엔화가 지금 엄청난 약세를 계속하고 있고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외국 투자가들이 봤을 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일본의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주식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과 맞물려서 또 이제 엔이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기업들 네. 뭐 도요타라든가 이렇게 뭐 종합상사라든가 이렇게 해외 부문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아주 좋아요. 뭐 도요타 같은 경우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사이에 벌써 한 36조인가요? 거의 뭐 네. 매달 한 3조씩 한국 돈으로 3조 원씩 네. 영업이익이 날 정도고 엄청나게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그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니케 225 지수 네. 거기에 이제 그 큰 기업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그 동경증권거래소 옛날에 이제 일부라고 불렀는데 이제 프라임 시장 상장되어 있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수를 만든 게 또 토픽스라고 있는데 토픽스는 니케이에 비하면은 좀 덜 올랐어요. 그건 한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 10% 올랐나? 근데 니케이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폭년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엔저의 효과가 그런 식의 이제 그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나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세계적으로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벌어지면서 네. 유럽 시장이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작년 한 해라든가 최근에 뭐 독일,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주식 시장을 보면요.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안 좋죠.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전쟁으로부터 비롯되는 안보 위기, 거기서 나오는 리스크를 피해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또 하나가 중국이 지금 대단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의 그 상해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홍콩 지수를 보면은 거의 뭐 죽을 수고 있습니다. 뭐 계속 하향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어떤 그 글로벌 경제의 어떤 큰 틀에서 여러 다른 그 지역들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가 뭐 그 실적이 안 좋은 여러 가지 반영해서 뭐 중국의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일본과 인도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또 불확실성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어떻게 될지 경착륙을 할지 연착륙을 할지 지금 논쟁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자본의 흐름,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유럽과 중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인도와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냐. 실제로 지난 1년간 인도 센섹스 지수인가요? 인도 주식시장 지수랑 일본 지수를 보면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다른 그 거대 경제권에서의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그 일본의 주식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지금 일본은행이 뭐 벌써 한 2010년부터인가요? 계속해서 그 일본 주식 ETF를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규모가 됐어요. 거의 뭐 70조 엔 정도인가? 그만 그 정도까지 지금 도달했을 겁니다. 물론 뭐 그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이라는 게 뭐 한 900조 정도 되니까 그 전체에 비하면 좀 작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 기업들 주식을 그 주식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막 일본 은행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막 작용하면서 지금 이게 일본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뜨거운 불장이 되고 있는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이제 하필 바로 옆 나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일본과 한국의 증시의 어떤 추이를 비교를 하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어떤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못 나가고 있는 이유는 마침 일본에서 작년 그 3월에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가 증시 부양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뭐
PBR이라든지 뭐 ROE라든지 이런 투자 지표들을 공시하게 하고 이게 좀 낮은 기업들은 개선책 마련해서 공시해라. 그래서 그런 어떤 증시 부양책들의 영향으로 거버넌스가 나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함께 저평가받던 일본 주식이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뭐 PBR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동경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PBR을 좀 이렇게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뭐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자기들 PBR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노력을 해라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걸 보고 교훈을 얻어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 부양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제 그걸 좀 뭐랄까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좀 이렇게 활용을 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과연 이 PBR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이 이게 건실해지고 잘 나간다, 실적이 좋다 하는 것은 이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자본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실물적으로 그게 기업이 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장부상으로다가 뭘 이렇게 그 숫자를 바꿔가지고 겉으로 좋아 보이게 만든다. 저는 약간 그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주식시장이 과연 그럼 뭐 PBR 그런 거 뭐 좀 좋아 보이게 해라라는 그런 조치가 없었으면 얘기가 없었으면은 안 올랐을까?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별로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거든요. 거시라든지 지정학이라든지 중앙은행의 돈풀기라든지 기업이 잘해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PBR 뭐 일본에서도 PBR 얘기, 우리도 요즘에 PBR이 굉장히 핫한 그거긴 한데 한 주당 네. 장부상 자산 가치니까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주식 숫자를 줄이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산을 분모가 줄여서. 줄어드니까.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부를 이렇게 좀 조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그게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그 호응을 얻는 이유는 대주주들이 주가에 되게 무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저평가 상황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비교 국가들과 비교해서 주식이 우리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그러니까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경영자나 대주주가 주가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시켜야 한다라는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도 그러면은 주가에 무심했었나요? 일본의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아니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뭐 그런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그런 거를 뭐 하는 경우도 뭐 있었겠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같은 경우에 자사주 계속 사들여가지고 그 소각을 해서 그 애플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자사주 소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 건지 아니면 애플이 기본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그건 사실 좀 따져볼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일본의 뭐 주식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과연 그렇게 PBR이 그 작년 봄 이때만 해도 일본 그 뭐 니케이라든가 이런 언론들에서는 이 PBR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이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논설이라든가 칼럼들 보면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또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그렇게 뭐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3월만 해도 이제 어떤 언론도 그렇고 해서 PBR이나 이런 수치를 개선하는 것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요즘은 조금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또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요인들이 일본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많이 이제 분석의 결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들. PBR이 그리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개선이 됐겠죠. 뭐 자사주 소각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뭐 그거 아니어도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지금 엔저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지금 주식시장은 이미 불이 붙을 대로 붙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거나 그게 중요하다, PBR이 중요하다라는 식의 목소리는 이제 좀 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 소득, 실질 임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도 또 계속 그 엔저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고물가 양상, 인플레이션 또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일본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 주식이 이렇게 막 거의 뭐 불장이라고 할 정도로 화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지금 그 주식시장을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 우리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가들은 매도 우위예요. 매도 초과. 다 차익을 실현하고 지금 이 주식이 일본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게 개인 투자가들이 대거 뛰어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들어왔죠. 일각에서는 뭐 일본이 뭐 신이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저 주식 투자를 하면은 뭐 면세해 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강화했어요. 면세폭을 넓히고 그거를 영구적으로 기간적으로도 영구적으로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게 예. 하고 그런 걸 도입했으니까 뭐 개인 투자가들이 일본 주식을 더 많이 사가지고 그게 뭐 주식시장에 저 화랑의 어떤 원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월급은 사건에 많이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비가 줄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 성장에 반영이 돼. 경제라는 거는 소비 투자 수출 아니겠어요? 근데 수출은 지금 뭐 좋다고 해도 소비가 제일 큰 부분인데 지금 늘질 않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 그 일본의 경제 성장이라는 거를 견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본의 주식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과 사실은 일본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거, 그다음에 실질 임금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물가가 올라갔는데 임금이 올라가지 않게 되면은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는 지금 기업 실적은 매우 좋단 말이죠. 기업 실적은 매우 좋은데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실적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자본의 관점. 그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로자가 가져갈 부분은 실질 기준으로 더 줄어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으로 귀속되는 부분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거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주식에 더 투자해야 되고 주식시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개인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이 일본의 기업들, 그 기업의 가치인 그 주식시장이 아주 불장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그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현상과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 뭐 다른 경제의 여러 요인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은 사실 내수를 살리고 기업 임금을 좀 올리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를 올려야겠다, PBR을 개선시켜야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과 상충하는 수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뭐 주가라는 거를 네. 단순히 그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장부상의 어떤 그 표시 된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잘 보기 좋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실물 차원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효과들, 소비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금융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갈 수 있게 상승 구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일본 경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그 체감하는 경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그런 연결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식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화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좀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